저는 생각보다 그 학점이 되게 좋았어요. 취업에 있어서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한 군데 못했어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을 아주 사랑하는 세종해운그룹의 한면수 대표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자유공원에서 인천역 가는 그 내리막길, 네. 북성동 2가에서 태어났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가끔 거기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내려갔던 기억들이 좀 납니다. 인부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70년대 그 월미도 쪽이 그 해수욕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개발이 안 돼 있었고 월미도 가기 전에 그 인천역 뒤쪽에 뭔가 이렇게 개발을 좀 하고 있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나고요. 배들이 그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북성동에서 성현동 쪽에 수덕옥산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했을 때인데 그 연탄값이 이제 많이 비쌌던 모양이에요. 네. 그 뭐 연료 파동이나 뭐 여러 있었을 때 이렇게 이제 항상 연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인천 앞바다 쪽, 만석동 부두 쪽인가요? 그쪽에 가면은 목재들이 떠 있었거든요. 그 목재 그 껍질을 네. 벗겨서 그 가을 동안에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려서 겨울에 땔감으로 떼고 이렇게 했었죠.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미래가 좋아지는구나. 그 조금 열심히 하면 좋아지는구나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이거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좀 부럽기도 했어요. 서울에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 보면은 인천이라는 좀 허무했기도 했고 온갖 그 산전수전에 많은 도시기도 했지만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좀 뭔가 더 할 수 있구나 하면은 좋아지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든 그런 고장이고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그 냉차랑 떡 장사를 하셨대요. 그 자유공원 쪽에서. 매일 하셨는지 주말에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애기였으니까 저를 업고 많이 다니셨고 저를 옆에다 놔두고 이제 장사를 주로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뭐 떡사려, 냉차사려를 옆에서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워낙 이제 그 장사부터 해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뭐 건어물 장사도 하시고 모텔업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인천이라는 험한 동네였어요. 굉장히 험했고 거기 밤마다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동네가 어디선가 막 싸우고 뭐 예전에 또 주먹 쓰시는 분도 많았고 뭐 항상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사실 자라왔는데 두려움도 있었지만 뭔가 이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삶 자체가 예전 어렸을 때부터는 좀 더 좋아지는 삶을 지냈던 환경들, 그 환경들이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뭐 자식을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줬고 또 부모님들도 이렇게 성장해 갔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 유난히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냥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뭐 동네 형들이나 누가 어디 가면 무조건 쫓아갔던 것 같고요. 가서 이제 그 길도 잃어버려서 뭐 파출소에서 많이 그 픽업도 됐던 것 같고, 인천이 예전에는 이제 사실 주안만 벗어나면 다 촌이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아마 걸어서 거의 신천리 쪽까지 방학 때는 갔다 오고 막 이랬었으니까 아무튼 뭐 거의 앉아 있는 거는 잘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 잘했습니다. 엄청 혼났죠. 매일 혼났죠. 보기보다 달리기가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도 이제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는 거는 빨랐다. 축구를 잘했다. 중고등학교 때 11초 때 100m를
뛰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뭔가 그 움직이면서 하는 거를 하고 싶었어요. 축구 선수가 됐든 뭔가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성적은 좋을 때는 엄청 좋았고요. 안 좋을 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성적을 보면 거의 뭐 탑도 하고 그래서 뭐 반장도 하고 거의 꼴등도 했어요. 그래서 꼴등했을 때는 선생님한테 뭐 어마어마하게 시련도 받았고요. 네. 그 문학산 쪽에 그 이제 이렇게 달동네가 많았어요. 네네, 맞아요. 달동네가 많았는데 이제 그쪽에 좀 학생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도 활동을 많이 했죠. 전도 활동하면서 제 인생에 많은 거를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산동네가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와요. 수도가 안 들어오는데 보통 달동네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아침 새벽에 나가셔서 이제 밤늦게 오시잖아요. 겨울방학 때, 그 추운 겨울방학 때였는데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방학 동안에. 저도 이제 좀 마음도 잡고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갔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려니까 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조그만 애들이 그 새벽에 물통을 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게 문학산 약수터를 가는 거였거든요. 물을 떠야 되잖아요. 어떤 애들은 뭐 6살, 7살 된 애들부터 초등학생들이 주로. 그래서 이제 따라가 봤더니 물을 그 무거운 거를 들고 2개씩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약수터가 짧지 않거든요. 상당히 한 30분 이상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물통을 들어주는 걸 했죠. 그 매일 가서 물통 들어주기도 하고 또 물도 떠다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좀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 뭐 인천이라는 동네가 다 여유 있는 동네는 아니었잖아요. TV를 보면 항상 그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던 분들은 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살았어요. 근데 나의 삶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다라고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조그맣지만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체도 사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나도 아직 안 좋다 생각했는데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에 충격을 많이 먹었죠. 충격을 많이 먹었죠. 예. 그런 게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가니까 제가 그 전에 또 알고 있었던 거하고 이 사실이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군부 독재 체제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했고 그 전에는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너무 좋았어, 좋고 안심이 됐다라는 생각이었는데 현실을 아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 갔더니 이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하는 많은 부조리가 존재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빈곤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운동에 이제 참여하게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학생회장 될 때는 옆에 있는 이제 멤버들이 저거를 이제 리더가 좀 돼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신원조회라는 게 있어서 신원조회로 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됐죠. 서류 전형을 통과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 학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 학생운동하는 사람치고는 학점도 좋았고 사실 대학교 들어갈 때 장학생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그랬는데 뭐 경제학과고 취업에 있어서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한 군데를 못했어요. 그래서 취업이 일단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회사 들어가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국계나 이런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로 가야 되는 이렇게 신원조회가 상관없는 회사를 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코라고 중국회 국영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이제 해운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해운이 뭔지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코스코에서 이제 물류 파트 회사를 만들었어요. 항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서 한 3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차이나 쇼핑 유치하는 것까지 하고 이제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위너스 해운이라는데 그 팀장으로 있다가
한 3년 있다가 이제 제가 독립을 하게 됐고요. 일단 글로벌 물류회사가 좀 없던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코스코에 있을 때부터 해외 영업을 많이 다녔거든요. 해외 바이어들 영업하러 많이 다니면서 해외의 물류 상황을 보니까 그냥 그 한 지역 내에서 일을 해서는 그 성장할 수가 없고 그 주도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장님이나 임원분들한테 그 주장을 많이 했죠. 자, 글로벌한 회사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그냥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잘 대화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회사를 좀 오픈을 해서 그걸 한번 이뤄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세종해운이라는 뭐 스몰한 기업이었는데 이제 매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와이프랑 이제 애들, 어린 애들을 데리고 상해로 갔는데, 뭐 중국어도 잘 못하죠.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못하는데, 로컬 학교를 갔거든요. 첫날부터 이제 중국어로, 뭐 아니면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힘들었고, 그거를 이제 케어하는 우리 와이프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고요. 어느 날은 가면은 막 이렇게 세이서 울고 있고, 그랬던 점도 있고요.